김병주 의원 단독 인터뷰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아주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매우 반가워하실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 국민의힘 쪽으로부터 굴복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예, 사과를 받아내신 분입니다. 우리의 대장님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자, 김병주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김병주입니다. 우리의 대장님이라고. 감사합니다. 네. 네. 요즘 많은 분들이 네. 정말 속이 시원하다. 네. 네.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마음속에 많았는데 네. 그 얘기를 국회의사당에서 그렇죠. 딱 대놓고 딱 얘기를 하는데 네. 정말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더라라는 네. 하신 말씀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좀 인기는 실감하십니까? 네, 우리 지지자분들, 특히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주고 네. 지지해주고 또 요새는 아주 알아봐 주시고 해서 네. 제가 힘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장영진 TV에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제가 오늘 자청해서 한번 출연하겠다고 너무너무 감사드렸어요. 제가 그 전부터 몇 번을 네. 모시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조금씩 이렇게 어긋나더라고요. 네, 네, 예. 그랬는데 이번에 이렇게 정말 모시게 됐습니다. 저는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자주 나오겠습니다. 네, 가깝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바로 옆이 남양주 을지역. 불과 5분 거리. 5분 거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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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많은 분들이 국힘당 쪽 국회의원들이 막 몰려 나와가지고 항의하고 그럴 때, 네. 뭐 수적으로 많은 보면은 이제 그쪽은 많이 몰려 그렇죠. 나오는데 네. 그 민주당 쪽 의원님들은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좀 누가 좀 나가서 도와주지 네. 그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네. 혼자서 다 그 많은 사람들 다 감당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한 30-40명이 막 국민의힘 몰려와서 네. 저한테 뭐 사과하라고 하는데 네. 제가 누굽니까? 수십만 대군을 지휘하던 육군 대장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오히려 사과할 것은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된다. 그렇죠. 왜 내가 하느냐고 오히려 강하게 얘기하고 오히려 교육을 시키는 형으로 했죠. 근데 우리 민주당 의원님이 나중에 많이 오셨는데 네. 처음에 많이 못 오신 거는 단상위 있잖아요. 네. 거기에 잘못 올라오면 국회 선진화법에 위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올라오기가 주춤주춤하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근데 나중에 다행히 많이 오셔서 또 이렇게 새를 같이 쳐서 아니 그럴 때는 진짜 왜 야구에도 보면은 그렇죠. 피치 클리어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럴 때는 네. 아무것도 안 해도 같이 나가주는 것만으로 큰 도움이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떤 유튜브에서는 108대 1이다, 30대 1, 장판교의 김병주 이런 유튜브 제목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어떤 사진을 보니까 국힘당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 나와 있고 혼자서 이렇게 딱 버티고 계시는데 뒷모습으로 네. 멋있다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쓰럽다 싶기도 하고 네. 좀 많은 그런 만감이 교차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번에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하셨잖아요. 네, 네. 이번 이 사태라고 해야 되려나? 네. 예. 이번 정신 차리라고 네. 예, 한 거. 정신 나간 국회의원이라고 그렇죠. 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연찮게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한테는 좀, 네.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떻습니까? 사실 전 그런 의도로 한 거는 전혀 아닌데 오히려 국민의힘 또 주호영 부의장이 도와준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대정부 질문 중간에 그렇게 정의하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대정부 질문이 12분 진행이 됐는데 한 9분에서 10분 정도에 끊었거든요. 정의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의를 해버리니까 이게 참 국민의힘이 거세게 또 저한테 사과하고 하면서 파행으로 이끌어버리니까 전국 이슈가 돼버린 겁니다. 네. 사실 그때
불만족스러운 게 있으면 12분 발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회를 하고 사과를 요구하면 될 일인데 그 중간에 끊고 그런 경우는 아마 제가 기억에 한 10년 이내에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질문 중간에 끊고 정회를 하는 사항은 저도 제가 그렇게 알고 네. 있거든요. 네. 뭐 소동이 있으면 잠시 있어 보라고 네. 그러고 뭐 네. 저기 원내대표 일로 오시라고 네. 이래가지고 요구사항 얘기하시라고 네. 조용히 얘기해놓고 난 다음에 발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요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요렇게 그렇죠. 정리를 하는 걸로 아는데 네. 발언을 하는 중에 중간에 끊고 하는 건 저도 처음 봤거든요. 약간 의도적이었다. 일부러 이 국회 회기를 중단시키려고 하지 않았느냐. 네.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 상정을 막으려고 한 게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도 저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막 그 정신 나간 표현을 잡고 사실은 한국과 일본의 동맹이 안 된다는 게 주였는데 네. 그 앞에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에서 정신 나간 걸 잡고 이렇게 파행으로 이끌었잖아요. 네.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가 나와서 앞으로 빡 뛰어나오더니 조용 부의장한테 이거 X 이름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봤어요. 이러고 그러니까, 이러다가 나중에 이러다가 뭐 그러니까 바로 뭐 30초 줄 테니까 사과해라. 안 그러면 정해하겠다 하고 좀 제가 사과 안 한다니까 바로 정해로 들어가니까 이미 그쪽은 손발을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정해를 너무 안 좋은 이슈 국민의힘 입장에서 갖고 정해한 거죠. 진짜로 어리석어요. 왜냐하면은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동맹합니까? 그렇죠. 이걸 가지고 정해하니까 나중에 이제 결국은 본인들도 사과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아마 본인들은 아마 그 최상병 특검법의 상정을 막겠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네. 약간 좀 거기에만 몰입을 하다 보니까 꼬투리 하나 잡았다라고 네. 생각했던 것 같은데 꼬투리를 좀 잘못 잡은 것 같긴 해요. 잘못 잡았죠. 네. 그리고 실제 정신나간이라는 것은 막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전에도 관용어구로 쓰인다고 나오고 아예 거기에 보면은 예제도 나와요. 그렇죠. 날씨가 추운데 저 친구 반팔 입은 거 보니 정신 나간 모양이네. 이런 예제도 있고요. 그 이승기 노래 있잖아요. 정신이 나갔었나 봐. 노래도 있고요. 우리가 많이 쓰는 일상적으로 얘기잖아요. 자기 혼자 말 쓸 때도 써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키를 안 갖고 갔을 때 아이고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키를 안 갖고 그렇죠. 왔네. 예. 뭐 이렇게 내 정신 얘기하잖아요. 봐라. 나 정신 어디다 놔두고 다니느냐 이런 네, 거죠. 네. 또 군에서는 아주 위험한 훈련할 때 그 얘기를 많이 써요. 정신을 차려라. 예. 정신 나가면 안 된다. 예. 유격 훈련 같은 그쵸. 거나 네. 사격 훈련 할 때 정신 집중, 정신 차려라. 정신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일상적으로 쓰이는 얘기들인데 그걸 꼬투리 잡아서 막말이니 뭐 해서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죠. 나 같으면 또라이 같은 일 했을 텐데. 그렇죠. 정신 나간 XX라 했으면은 그렇죠. 막말인데 정신 나간 그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단어가 정신 나간 단어가 유행하고 있어. 조금만 잘못하면 정신 차려 정신 나가. 그렇게 거친 표현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네. 아주 거친 표현처럼 받아들이면서 네. 좀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아마 사실 중요한 얘기는 정신 나간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럼요. 한일 동맹이 뭐냐, 네. 어떻게 일본하고 동맹을 맺느냐 이 그렇죠. 대목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제가 정말 그 장면도 기억하는 것이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영토적 야욕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그런 나라랑 네. 동맹을 맺느냐. 네. 라고 이렇게 탁 이렇게 사자우를 하셨어요. 네. 보통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하기 참 쉽지 않거든요. 흥분하기 때문에.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셨는지. 네. 그것은 사실은 안보상으로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국민의힘에서 논평을 6월 2일 날 냈는데 한미일 동맹을 강화할 뿐이다라고 적혀 있어요. 네. 한미일 동맹 속에는 한국과 일본의 동맹이 포함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한미 동맹 원체 많이 쓰다 보니까 한미일 동맹 쓰면은 불식간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네. 국민의힘은 그런 의도가 있었을 슬쩍 수도 있어요. 끼워 넣는 그런 끼워 넣는 식이더라고요. 거죠. 예. 끼워 넣으니까 별로 이상하지 않게 느껴지는데 거기엔 큰
위험과 함정이 있는 거죠. 한국과 일본 동맹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과 일본 동맹이 어떻게 가능하냐? 일본은 실제 어떻습니까? 역사도 부인하고 특히 영토적인 야심을 갖고 있잖아요. 네. 틈만 나면 독도가 독도. 자기 땅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그런 나라는 사실은 지금 일본은 또 군사 대국화의 길을 가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동맹으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새끼 호랑이를 안방에 들여놓는 격이에요.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도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거 자체가 새끼 호랑이를 안방에 들이는 거예요. 명목은 사실은 뭡니까? 북한의 핵미사일에 그렇죠. 대응한다고 하지만은 미국과 일본의 의도는 달라요. 대의 명분은 북한의 핵미사일이지만 미국의 의도는 뭐냐? 중국을 중국에 견제하는 대한 거예요. 견제. 일본도 마찬가지요. 그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한다지만은 실제로 그 중국을 견제하는 거고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 무분별하게 그렇게 쓰기 때문에 제정신이면은 한국과 그쵸. 일본 동맹이란 단어 못 쓰잖아요.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신이 나갔으니까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제가 표현한 게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고 네. 표현을 한 거죠. 네. 사실 그 일본 자위대 전력이 정말 무시무시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군의 그러니까 육군을 제외하면 해공군은 네. 일본 자위대가 한국군보다도 더 양적으로 질적으로 훨씬 더 우세하다는 얘기가 많을 정도인데 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영토적 야욕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동맹 이렇게 한다는 거는 진짜 안방에 네. 도둑을 끌어들이는 아, 그렇죠. 그런 네.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근데 싶어요. 사실 지금 일본의 군사력은 지금은 아주 크지는 않아요. 우리랑 비교했을 때 오히려 우리가 앞서는 면도 많고요. 그런데 작년에 일본에서 3대 안보 문서를 만들면서 또 27년까지 그 군사력의 GDP의 2%까지 올리는 걸로 했어요. 그 정도 하면 지금 벌써 국방비가 우리를 추월하고 있고 군사 대국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평화헌법을 좀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동의하는 것 같고 군사 대국화 길을 열어놓기 때문에 한 5년 후 되면 우리보다 월등한 군사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안방에 북한 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 핵미사일을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이 필요하다 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나중에 우한을 들여놓는 거예요.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은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으로 충분해요. 그렇죠. 한미 동맹으로도 충분하고 굳이 일본을 끌어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대응을 가능합니까? 제가 누굽니까?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아닙니까? 한미연합전력으로 충분한데 굳이 거기에 일본을 포함시키는 것은 맞지 않죠. 그래서 제가 계속 비판을 해왔어요. 일본하고 뭐 제가 반일이 아니라 일본하고 관계 개선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되 특히 군사력은 적절점을 유지해야지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적절점을 초과해서 가행으로 하고 있어서 이것이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결국 국힘당이 사과를 했잖아요. 네.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사과를 안 했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여전히 자기 주장이 옳다라는 입장 견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양반은 여전히 바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한미일 동맹을 쓴 것은 국민의힘보다 그 앞에 작년 3월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에 썼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으로 이거 잘못됐다라고 공격을 했는데 1년이 넘어서도 아직도 안 고치고 있어요. 그래서 대정부 질문 때 그걸 지적을 했더니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저를 페이스북으로 공격을 했더라고요. 시대착오적인 안보관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일본을 굳이 우리가 동맹으로 끌어들여야 할 그런 상황이 있는지는 조금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안 고쳤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사과를 했잖아요. 네. 사과한 것도 왜 사과한지 아세요? 국민의힘은 사과할 줄을 몰라요. 저 처음 봤어요. 네, 최근 들어서 사과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사과할 줄도 모르고 자신들이 108명이 저를 사과하라고 오히려 그쵸. 막 이렇게 시위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그 국회를 파행시켰는데도 결국 4일 만에 꼬리를 내리고 혼돈을 줘서 미안하다 사과한다라고 국민께 사과한 네.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처음에 6월 2일 날 그 논평했는데 왜 7월 달 이제 와서 얘기하느냐라고 국민의힘이 주장을 했어요. 맨날 그런 식이죠. 네, 그쪽은. 그래서 무슨 소리냐? 내가 그때 지적을 했다. 6월 2일 날 국민의힘 논평을 냈을 때 바로 그 다음 날 민주당 국방위원 전체가 기자회견을 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요. 국방위 전체가 기자회견을 하면은 국민의힘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틀 후인 6월 4일 날은 제가 MBC 100분 토론에 토론자로 나갔어요. 그때 이슈는 한미일 훈련은 아니었는데 제가 일부러 그 이슈를 해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논평을 냈는데 이건 잘못됐다. 지금 의도가 의심스럽다. 한국과 일본이 동맹으로 가자는 것이냐. 이런 건 실수가 아니고 의도가 의심스럽다. 있다. 이거 빨리 수정해라라고 했고 그때 국민의힘 쪽 보수 쪽 패널로 백성주 전 국방차관이 나왔는데 예. 저 말에 동의하더라고. 이거 잘못됐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지적을 여러 번 했잖아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또 유튜브에서도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이 돼도 안 고쳐서 제가 지적을 했고 그런 항목을 요목요목 얘기했더니 뜨거 해갖고 이제 사과해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과를 받아냈는데 그 사과도 사실은 내용은 괜찮은데 형식이 불만족스러워요.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해갖고 스리슬쩍 문자로 기자들에게 공지한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 별로 주목을 못했어요. 문자로 이래 하니까 사과하려면은 국민의힘 대표나 누구 나와서 그렇죠. 기자회견을 하든 예. 또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발언을 하든지 그 정도 난리를 쳤으면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 난리를 문자로 쳤으면.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날 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아서 언론에서 주목이 안 됐어요. 네. 그런데 장용진 TV에서 그것을 주목하고 이렇게 통쾌하다 받아냈다라고 해줘서 제가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너무 통쾌했거든요. 네. 너무 통쾌해가지고 야 이걸 받아냈다 네. 싶어가지고 그리고 좀 어떤 분들은 김병주 의원님이 조금 숙이면은 네. 되게 그 최상병 특검법이 네. 중요하니까 네. 약간 좀 숙여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좀 있다 네. 그래가지고 네. 제가 그것 때문에 좀 네. 저도 조금 걱정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국힘당 쪽에서 사과를 했다 그러니까 야 잘 네. 됐다 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그것이 제가 그 과정에서 좀 고초를 겪은 건 사실이에요. 그 당시 이제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했어요. 본회의에 올려서. 중요했죠. 네. 저도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많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국회가 파행되면 그날 최상병 특검법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날 또. 그래서 참 그렇지만 한국과 일본은 동맹을 주장하는 거를 제가 사과할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그래서 무거웠는데 그래서 한 3시간 파행이 되고 저녁 10시쯤 우리 밤 10시에 의원총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좀 사과를 하고 최상병 특검법을 빨리 올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정청래 의원이라든가 그 일부 의원들은 사과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분위기가 그때 윤호중 의원, 정성 의원도 저 개인적으로 사과하면 안 된다고 안 그래서 된다고 하셨다고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사과 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그 사과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로 해서 당론으로 이제 사과하면 안 된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고맙게도. 그래서 10시 반인가 11시 반에 나가서 우리 의원들이 로텐도어 계단에서 국민의힘 사과하라라고 그렇죠. 이렇게 의원을 모은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이 국민의힘이 본회의 안 올려준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사과하라는 분위기가 또 그렇죠. 왜냐하면 최상병 특검법이 중요했거든요. 진짜 절체절명으로 네. 올려야 되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자꾸 사과를 하라는 분위기로 또 가는 것 같아서 이때는 제가 병법의 전문가잖아요. 배수진을 쳐야 된다. 아하. 거기서 물러설
그 없다. 그다음에 이제 그럴 때 이제 배수진을 쳐야 된다 해서 제가 원내 지도부에 통보를 했어요. 나 사과 절대 못한다. 눈에 흙이 들어도 못한다. 지금부터 핸드폰 끄고 나는 국회를 떠나 있겠다. 그러면 아예 협상의 그런 여지를 끊어버리니까.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를 찾으러 막 국회의장실에서도 오고 뭐 여러 막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전화가 안 되니까 협상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마음이 무겁죠. 핸드폰 끄고 우리 의원실에 아무도 모르게 나가버렸어요. 저도 사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니까 내가 내 신념으로 보자면 사과할 이유 하나도 없죠. 근데 최상병 특검법이라는 정말 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 국민적으로 중요한 과제인데 이거 나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안 되나 싶으면은 내가 이번에 고집을 한번 꺾어? 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옆에서 누가 또 한번 이럴 때 사과해야 돼 이러면은 흔들 할 것 같아요. 흔들리죠, 당연히. 그런데 딱 제가 전체 사항을 보니까 전체 사항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 있어요. 국민의힘에 동의를 안 해도. 그렇죠. 그러면 제가 다리를 끊어버리고 배수진을 치면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사항을 제가 판단을 했죠. 그래서 배수진을 치자. 제가 핸드폰 끊고 협상의 여지를 없애버리자 했더니 결국 3시에 본회의가 열리고 뭐 형식은 원내대표가 사과하는 형식을 취하고 최상병 특검법이 이제 상정이 돼서 통과돼서 아주 우리 민주당의 모처럼 우리 지지자들에게 효능감을 보여줬어요. 최상병 특검법도 통과시키고 한국과 일본의 동맹도 절대 사과해서 안 된다를 관철시키고 국민의힘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이렇게 했었죠. 네. 그 정성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잘못 알려져가지고 사과하라고 했다는 얘기가 전해지는 바람에 그래서 저도 사과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했다고 막 전했더니 아니라고 또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때 사실은 사과하지 말라고 정확히 했던 분들 중에 의회분들도 꽤 있어서 고마웠어요. 그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사과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조금 있었고 그쪽으로 가는가 했을 때 세기를 박았던 분이 정청래 의원이나 윤호중 의원도 사과하면 안 된다. 이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딱 사과하면 안 된다. 일본은 지금 내년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절대 이건 사과하면 안 된다 하니까 분위기가 또 저를 지지했던 많은 또 의원님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사과하면 안 된다 하니까 당론으로 이제 사과하면 안 된다로 딱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가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고 로텐도홀 가서 의원들 전체 이걸 기세가 하자 중요해요, 해서 확실히. 그러니까 너무 이럴 때 어려울 때 민주당 우리 의원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그때 우리도 최상병 특검에 필이 꼽혀 있어서 그걸 꼭 해야 되니까 그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당론으로 이렇게 가서 저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22대 와서 참 제대로 집단지성을 발휘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고마웠죠. 결국 이제 최상병 특검법도 결국 통과가 되고 바로 그 다음 날. 근데 이제 바로 또 거부권을 행사했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다시 이제 국회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제 재의결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뭐 아직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죠. 재의결 날짜라고 할까요? 19일 날 할 것 같아요. 19일 날 7월 19일이 어떤 날입니까? 최상병 순직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최상병 어머니께서도 보내준 편지가 있잖아요. 사실은 일주기가 되기 전에 진실을 알고 싶다. 명명백백히 밝혀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좀 표결을 해야 재표결 했을 때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한 8명만 양심을 귀를 기울이고 민심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면은 찬성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해서 7월 19일로 잠정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녹취록 하나가 더 추가로 공개되면서 그러니까 그 임성근 사단장하고 그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김건희 여사 쪽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게 흐름이 어느 정도 좀 완성이 된 것 같은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이게 좀 영향을
재의결에도 영향을 미치지 당연히 않을까요? 미치죠. 당연히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한동훈과 그 김건희 여사의 그 카톡 내용들이 네.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또 실제 그 골프 모임에서의 카톡 네. 내용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는 실제 궁금했던 것이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 이것이 그렇게 그러니까요. 대통령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전화를 하고 이런 정황들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 배우가 누군가 대통령인가 아니면 그 위에 김건희 여사는 다른 사람이 있는가라는 의혹들이 많았는데 그런 의혹들의 연결고리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실제 최상병 특검법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것은 윤석열 특검법이다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좀 더 지나면은 김건희 특검법이라고도 아니, 갈 되게 수가 있어요. 종합특검으로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이게 네, 네, 제가 지난번에 이제 김규현 변호사 모시고 이렇게 네. 대화를 했었는데 이게 최상병 특검이 결국에는 김건희 특검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그때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결국에 이제 결국 만나 버렸어요. 만나고 있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종합 특검을 해야 되지 네.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결에서 어떻게 가결될 가능성은 아직은 좀 전 있다고 봐요. 아, 예. 왜냐하면은 지난번 21대에서 최상병 특검법이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에서 또 통과가 못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사항과 지금 사항은 바뀌었어요. 뭔가 하면은 이제 총선 민심이 그렇죠. 엄청나게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고 윤석열 정부 그 국정 기조를 바꿔라. 더 이상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는 민심이었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은 기조를 안 바꾸니까 2차 민심이 폭발하고 있는 지점이 탄핵 청원이에요. 지금 탄핵 청원 135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140만 정도 네, 될 네, 것 같은데요. 140만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2차 민심이라 봐요. 실제 박근혜 때 이제 탄핵 촛불이 이제 탄핵 청원 형식으로 온라인으로 지금 그렇죠. 폭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민심을 정확히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부권 그래도 그걸 잘 모르고 거부권 행사해 버렸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나마 민심을 본인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양심의 소리가 있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21대는 아직 총선이 그렇죠. 총선 전이라서 공천을 받아야 되고 하니까 눈치가 있는데 이제는 공천 총선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흔들려요 지금. 그리고 또 한동훈 뭐 전 비대위원장은 또 뭐 다른 형태의 특검 조금 바꿔서 해야 된다는 주장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귀 기울이고 8명 이상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을 해야 되겠다. 저도 개별적으로 친한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서는 좀 설득 작업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예. 네, 예. 분위기가 좀 괜찮은가요? 그쪽? 개인적으로는 다 통과돼야 된다고 아.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국민의힘 당론이고 당론이기 하니까 때문에. 눈치가 보이는데 사실은 제 의견은 무기명이에요. 무기명이니까. 누구도 몰라요. 네. 지난번 거는 이제 그 보였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의원은 반대를 했는데 실제 무기명 투표에서는 양심적인 8명 정도는 국민의힘에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대해 보수 보고 있죠. 진영에서도 네.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게 특검법까지 오게 된 걸 이해를 못하는 분들까지 많을 정도로 네.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다들 뭐 생각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번에 많은 관심도 많이 받으셨고 또 좀 많은 역할도 하고 계신데 앞으로 최고위원 도전, 즉 이제 새로운 도전이시잖아요. 네, 정치인으로서는. 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재선이신 건가요? 네, 네, 예. 재선이죠. 예,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비례대표였고 이번에 네.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 오셔가지고 또 이제 최고위원까지 도전하게 되셨는데 네. 최고위원 이번에 해야겠다라고 뭐 마음 먹으셨던 이유 같은 게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사실
신중히 검토하다 결심을 한 이유가 지금 저는 사명감, 절박함, 책임감 때문입니다. 지금이 상당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모든 면에서 퇴행하고 있잖아요. 네. 민주주의와 민생과 한반도 평화가 퇴행하고 있어서 이대로는 조선 안 된다 하는 절박감도 있고요. 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도 있어서 결심을 하게 됐고 저 같은 사람이 나가서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를 막아내는 선봉장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수십만 대군을 지휘했던 그러한 그러니까. 용기와 책임감으로 선봉장을 해야 되겠다는 지금 같을 때도 것도 필요한 있고요. 리더십이 아닐까. 또 지금은 한반도가 위기상으로 네. 안보 위기상으로 내몰리고 있잖아요. 강대강으로 치달리면서 무력 충돌까지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북한하고 러시아가 동맹을 맺은 거는 쓰나미급 외교 참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 평화는 점점 멀어지고 있어서 제가 안보 전문가가 이제는 최고위원이 되어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권을 새로 찾아와야 되잖아요. 찾아오고 지방선거도 성공하고 그러면 찾아오는 것도 중요한데 찾아오면서 또 5년간의 그랜드 플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랜드 플랜의 핵심 속에는 늘 안보, 외교, 통일이 있어요. 네. 그건 저 같은 전문가가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요. 저는 또 늘 군에서도 동고동락의 리더십을 행사한 리더로 유명해요. 병사들과 같이 웃고 같이 우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돼서 지역 주민과도 하지만은 특히 지금은 민주당의 당원들과 같이 웃고 같이 우는 리더십. 그러니까 당원이 의견을 반영하는 리더십이 당에 필요하다 해서 저 같은 사람이 애국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고 도전을 했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장영진 TV에서 많이 응원해 주니까 제가 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가장 높은 장군님이셔가지고. 네. 네. 지금 그 최고위원 지금 한참 준비하고 계신데 최근에 이제 그 김두관 의원님이 네, 또 네. 당 대표 출마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랑 아마 네. 같이 두 명 이렇게 경쟁 체제가 될 것 같은데 조금 그러면서 약간 이런저런 좀 네. 논란거리를 만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뭐 어떻게 보시는지. 네, 사실 뭐 지금 이재명 대표님은 지난번에도 당 대표 선거 때 77% 이상으로 됐고 네. 아마 역대 민주당 당 대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절대적인 지지도 되신 분은 없을 거예요. 없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당을 잘 이끌고 민주당을 압승으로 이끌었잖아요. 이제 지지도는 훨씬 더 높다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오늘 김두관 의원께서 출마 선언을 어제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압도적으로 이미 이재명 대표님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대세는 영향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또 대부분 우리 지지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만 전당대회 모양은 이제 경쟁하는 모양을 보이는 것도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대신 이제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살깎기 있잖아요. 그렇죠. 뭐 민주당의 다양성이 없니 또는 무슨 열정 이런 것들 그런 1인 체제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김두관 네. 의원님하고 네. 사실 어떻게 친인척이에요. 어떻게 네. 엮여가지고 경남 남해 해가지고 그러시구나. 네. 이게 제가 몇 번 어떻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촌수가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닌데 네. 저희 친가하고 외가 사이에 있는 마을이 김두관 의원님 마을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연결하면은 또 한 8촌 된다다가 어떻게 하면 9촌 된다다가 하여튼 희한하게 엮여서 그래가지고 몇 촌인지는 모르나 하여튼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것 같다더라. 네. 이런 분인데 그래서 제가 나름 응원하고 싶긴 한데 이럴 때마다 내가 참 민망해요. 네.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야단을 치고 싶은 이럴 때 본인의 정치 철학을 가지고 저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데 집중해야지 하면은 문제 없을 것 같고
그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뭐 이렇게 공격한다든가 또는 이재명 대표의 뭐 이런 거를 다른 각도에서 공격하는 보수에서 공격하는 논리를 강화하는 것은 안 맞고 정책과 비전 또 김두관 의원은 진짜 이장에서 출발을 해서 그렇죠. 입지전적이고. 군수 뭐 도지사 해서 사실 노무현 정부 당시 사실 입지전적인 인물로 이렇게 부각이 됐던 분이고 경륜이 있으니까 미래 정책과 비전 그런 것들에 제시에 집중하면은 될 것 참 같습니다. 그 부분이 네. 제일 더 중요할 네, 것 네,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장부터 장관까지 그리고 네. 도지사, 국회의원 네. 누구도 하기 어려운 그런 경륜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거기서 나오는 어떤 실무적인 그런 대안 제시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그런 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그런 건 좀 드무신 것 같아서 네. 참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네. 자, 제가 뭐. 김두관 의원님 한번 만나거나 전화하면은 곧 좀 조언을 드리려고 해요. 네. 정책과 비전을 좀 제시에 집중하시라.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어떻습니까? 지금 진흙탕, 그러게요. 암중 국물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일어나잖아요. 예, 지금 그렇게 뭐.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보는 재미는 쏠쏠하더라고요. 네, 네. 우리는. 네. 지금 안보 상황 얘기 잠시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아까 북러 밀착이 이게 네. 안보 쓰나미다라고까지 네.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한 작년부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가면서 저기 우크라이나 떡 가오면서 아이고 망했다. 저는 네.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 예. 제일 크게 걱정을 했던 것이 러시아가 북한에 하다못해 그 비행기 부품이라도 전투기 부품이라도 건네준다든지 아니면 수리를 할 수 있는 뭐 기술을 준다든지 해버리면 야, 저 망하는데라고 네.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그렇죠. 현실화가 돼버렸어요. 네. 이게 앞으로 이게 점점 우리 안보에 크게 위협이 되겠죠. 네, 당연하죠.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겐 쓰나미급 안보 네. 참사예요. 이것의 직접적인 원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이겠죠. 그렇지만 간접적인 요인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의 실패라고 보여집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할 때 러시아가 가장 필요한 게 탄약과 무기인데 네. 탄약과 무기를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렇게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사실 남북한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상황이.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지원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 네. 없어요. 북한만큼. 그러니까 러시아는 북한에 그런 게 필요하고 북한은 지금 경제 제재를 풀고 뭔가 해야 되는데 러시아로부터 군사 기술을 받고 그 식량이나 가스, 석유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의 이해관계가 되니까 가는데 거기에 촉발 요인이 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그거라고 봐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미국의 비밀이 누설되면서 알게 됐던 것이 한 50여만 발의 155mm 네. 탄약을 미국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로 우회 지원한다는 우회 게 첫 추출하는 번째 정책의 잘못이었고 그리고 작년 7월 15일로 기억이 되는데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가서 사직생 정신으로 연합해서 우크라이나와 연합해서 싸우겠다. 그럼 러시아를 러시아는 적대국으로 하는 거 네. 아닙니까? 그리고 신원식 장관은 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인 사견을 전제로 했지만은 자기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니까 러시아가 사실 제목은 포괄적 안보 협력으로 했는데 밑에 보면 동맹을 이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쓰나미급 참사가 일어난 거고요.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네. 실제 나토 정상회담이 저도 좀 되게 놀랬던 게 나토가 지금 소위 말해서 원래 북대서양 조약기구인데 네. 역외로 자꾸 확장을 하려고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역외 확장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 자신들이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역외 국가로부터 얻어내려는 네. 사실 그게 욕심이잖아요. 네, 그렇죠. 나토의 그 실제 목적은 거기는 군사 동맹체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구소련을 막기 위한 거였고 지금은 뭐 러시아를 러시아고, 막기 위한 예. 거였는데 작년인가 저작년에 그 나토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이젠 중국 견제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플러스 중국 견제까지 포함이 됐거든요.
근데 나토는 사실은 나토를 움직이는 한 7, 80% 움직이는 입김이 있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미국이죠. 예.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토와 인도 태평양 국가를 연결을 해서 러시아, 중국 포위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요. 그러네. 포위를 하는 딱 그런 네, 형상이 포위 되네요. 전략이죠. 그래서 나토와 연결을 해서 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이나 우호국들,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을 끌어내어서 나토와 연결을 시키려고 해요. 우리는 나토 회원국이 아닙니다. 네. 우리는 옵저버 국가고요. 일본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연결을 시키려는 전략에 우리가 말려 들어간 거죠. 그래서 나토 정상회담 계속 가고 있거든요. 가서 이번에도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또 회의를 해요. 여기 연결하는.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와 북한이 더욱더 밀착이 공고화됩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우리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을 풀기 어렵고 동북아 안보도 위협하거든요. 지금은 제일 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를 좀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네. 밀착하지 않게. 그러면 뭐냐?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을 가장 껄끄러워하는 나라는 우리 미국도 있지만은 사실 중국도 껄끄러워해요. 예. 그래서 지금은 미국을 설득시켜서 중국과 우리와 미국 3자회담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북한을 끌어들여서 4자회담을 해서 러시아와 북한을 좀 이간시켜서 더 이상 밀착되지 않게 하는 것이 국익인데 지금 나토 정상회담 갔으니 더욱더 밀착시키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중로를 그냥 묶어 한꺼번에 만들어 버리는 상황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중국 보십시오. 북한하고 러시아의 동맹을 좀 되게 불쾌하게 생각해서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복귀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언론에 나왔거든요. 네. 한 10만 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가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복귀시키고 이런 행동을 하는 틈을 잘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우리와 미국과 3자 협의를 해서 자꾸 이완을 시키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반대로 가고 있으니 너무 한심한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지난번 대정부 질문 때 한덕수 총리의 대답이 상당히 좀 이상했어요. 마치 우리가 러시아에 굴복하느냐 아니면 러시아에 대항하느냐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대단히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 두 가지 선택밖에 없나요, 정말? 답지가? 아니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하고 북한보다 우리보다는 훨씬 우리하고 관계가 그렇죠. 좋았고 160개 우리 기업이 러시아에 가 있었고요. 그리고 러시아 국민의 80%는 우리 대한민국에 되게 우호적이죠. 생각을 해서 우리 그 K컬처가 러시아에서 막 환호를 받고 있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이제 좀 더 멀어지는데 이제 점점 멀어지는 길을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 외교 기조 때문에 가고 있는 거죠. 네. 참 그런 거 보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걸 희한한 양분법, 이분법으로 끌고 가면서 굴복할 거냐, 대항할 거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데 선택을 강요하는데 그거야말로 그런 식의 선택을 강요하는 거야말로 무능이 아닌가, 자신들의 무능을 그렇게 포장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참 우리나라 안보 상황이 녹록치 않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의원님께서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 가서 우리 당에서 외교 안보 통일 분야를 좀 더 보강을 해서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우고 또 후퇴하는 한반도 안보 평화를 바로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좋은 성과가 있기를 저도 네. 간절히 빌겠습니다. 네, 예. 오늘 또 긴 시간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번 주 일요일이 이제 그 최고위원 1차 경선입니다. 그때 컷오프 이렇게 하거든요. 이번에 경선 룰이 바뀌어서 50%가 중앙위원 투표고 50%가 권리당원 투표예요. 야. 그러니까 아마 이 지지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민주당 예, 전국에 권리당원일 계신 텐데 권리당원 여러분 표를 모아주십시오. 일요일 날 꼭 투표해 주시고 김병주 응원해 주시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종종 모시겠습니다. 네, 지역이 가깝고 하니까 자주 여기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주 모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김병주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밤중